지금 투자자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딱 하나일 겁니다. 지금이라도 주식으로 갈아타야 하나, 아니면 대폭락한 지금 이 인생 마지막 저점 매수 기회일까? 그런데 이런 혼돈 속에서 진짜 돈 냄새를 잘 맡는 글로벌 거대 기관들은 이미 금을 팔아 이곳으로 자금을 로테이션 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바로 펀즈 로테이션, 자금 로테이션인데요. 오늘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불장두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매크로 악재,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대형 투자 트렌드의 변화가 맞물리며 상당한 변동성을 겪고 있는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다뤄지고 있는 3대 핵심 이슈를 알면 방향성이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미-이란 긴장 고조로 인한 금리 인상 요인이 지금 계속해서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비트코인 수요일 하락세가 보였다. 미국과 이란 간의 새로운 군사 충돌로 중동 평화 협상에 대한 기대가 꺾였다.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금리 인상이 하반기에 최소 한 번 이상이 나올 것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비트코인이 급락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우군 마이크로스트레지의 매각설인데요. 32BTC를 매도하면서 이 부분이 앞으로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두려움도 개인 투자자에게 심리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트래티지 CEO 펑레 회사가 최근 32BTC를 매도한 것에 대해서 이번 매도는 재무적 위기 때문이 아니라 내부 자산 매각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긴가 세무 관련 목적이 있다고, 앞으로 매도를 한다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요. 또 여기에 지정학적 갈등과 규제의 문제 등 여러 거시적 악재가 존재하지만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및 각종 정부 문제, 강력한 해지 수단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고 계속 이어가지고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의 지지자들은 단순한 해칭이나 자금 관리일 뿐이라고 방어하고 있지만, 지금 보이시는 피터 시프트 회의론자들은 스트래티지의 매각은 비트코인의 몰락의 끝이자 시작이라며 강하게 저격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 결국 시장 투자자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번 방송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인공지능 투자 사이클로 이 자금들이 이어지면서 AI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투자 자금이 가상자산보다는 주식시장으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최근 보고서에서 보시면 주식은 오르는데 가상자산은 뒤처지고 있다고 이 가상자산 시장 조사 업체인 윈터뮤트의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스페이스X의 750억 달러 규모 IPO가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죠. 이 스페이스 상장으로 지금 많은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가면서 전일 그리고 오늘 시간의 예상가에서도 계속 오르면서 자금 집행이 계속되고 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 암호화폐 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약해 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3중거를 보시면 첫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미-이란 긴장 고조 및 에너지 가격 상승이 고금리 장기화로 영향을 미쳤고,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면서 특히 주식시장의 자금 이탈이 되면서 이 비트코인 하락세가 지속이 되면서 61,000달러 지지 테스트 중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의 약세를 계속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 3중고를 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이라도 주식을 가야 할지 아니면 저점 매수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시기로 코인에서 돈을 빼야 하나, 이런 걱정을 하실 겁니다. 다만 주식을 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3중고 문제가 해결되면 최소한 단기 반응은 충분히 지금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더 나간다면 여기가 저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란 거죠. 첫 번째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이란과의 협상이 타결했다. 그러면서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식적으로 합의문에 서명할 계획이고, 자, 이런 부분에서 60일 동안 최종 협상을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일부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국이 이란에 동결된 자산 중 250억 달러를 해제 여부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이스라엘의 과연 레바논이나 가자 지구 이런 곳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국제유가를 보면 회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국제유가 선물을 보면 80달러를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9일까지는 아마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되면서 국제유가 특히 WTI 유가가 80달러를 올라서지 않는다면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지표만 보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5월 CPI 전년비 상승률을 보시면 4.2%를 기록하고 있고, 다만 그는 CPI는 예상보다는 높이 올라가지 않았다는 점. 그렇지만 그 밑에 보시면 5월 PPI 전년비 상승률은 여전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금리 인상의 확률은 지금까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 한 가지 덧붙인다면 FOMC 회의록 내용이 중요합니다. 6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미 발표된 지표를 고려하면 금리 인상 쪽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지만 종전협상 이후의 흐름을 고려하면 7월달 발표되는 7, 8, 9, 3개월의 지표가 보신다면 이 두 번째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으로의 작은 이탈 여부인데요. 최근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의 작은 흐름을 분석해보면 한국은 역대급 머니 무브와 외국인 기한으로 해서 고객 예탁금이 127조를 돌파하고 예탁금 회전율도 50%, 강하게 자산 배분 현황도 크게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8,000포인트 이탈하면서 7,000포인트 이탈까지 갔던 코스피가 지금 8,500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메가 IPO 양극화 검증, 특히 이 스페이스X로 인한 자금들이 몰리면서 주식시장의 머니 무브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먼저 국내 자금 흐름을 보시면 잠잠했던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매수를 했고, 오늘 또한 외국인들이 1조가 넘는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다시 국내에 주식 자금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금들도 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상장 후 첫 거래에 동시에 세계 최초 조만장자를 기록했는데요. 대부분 미국의 IPO, 특히 대여급 IPO가 상장하면 첫날 상승 이후에 대부분 내려가는 게 맞는데, 이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는 전일에 이어서 오늘 또 지금 10% 가까운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본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글로벌 자금 또한 주식시장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 암호화폐 시장의 문제는 여전하게 냉정하게 얘기한다면 현재는 50%, 상승과 하락이 50대 50인 그런 시장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투명한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 다만 이번 하락에서 볼 때 이상한 움직임이 있는데요. 바로 그게 금과 디지털 금, 이 디커플링 현상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며 금과 유사한 안전자산의 계획을 그릴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었었지만 최근 통계적 상단계수가 0.88까지 떨어지면서 금이 갈 때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완벽한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디커플링의 4가지 핵심 원인을 분석해보면, 첫 번째가 자산 성격 분리, 지정학적 방화벽 글로벌 유동성 스펀지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글로벌 관세 전쟁, 미 이란 갈등 등 극심한 소버린 국가체제 리스크로 실물금을 끌어모았다면 비트코인은 예전과 달리 연준의 통화 정책과 시장의 유동성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표면적으로는 금리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달러주의 변화가 주된 변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바벨 전략과 자금 로테이션 인데요. 여러분들, 바벨 전략은 역도 바벨처럼 포트폴리오를 극단적으로 다른 성격의 자산 양쪽에 배치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노리는 투자 방식인데요. 위험이 고조되는 쇼크 패스 단계에서 자금이 100% 신뢰도가 검증돼 실물금으로 쏠리는 금값이 오버슈팅 했었죠. 금값이 고점에 도달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 이 자금을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던 비트코인, 레버리지 성격의 콜옵션, 이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비트코인으로 이동해 비트코인이 리바운드 역할을 했다. 여기서 본다면 금이 위험 자산에서 달러의
내용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바로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 및 시장 성숙기 진입인데요. 금처럼 매년 꾸준한 수요 공급을 유지하는 자산인 이 금과 달리 비트코인은 고유의 공급 주기적 둔화 시기를 지니고 있다 보니까 가격 행보를 이번에 겪었다. 다만 지난번 반감기와 달리 비트코인은 현물 ETF 승인 3년차를 맞아 변동성은 약화되고 즉 본격적인 금융 상품의 인식의 한 해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리적 신뢰도와 해킹 리스크인데요. 최근 글로벌 암호화폐 생태계를 괴롭힌 소프트웨어 취약점, 거래소 보안 이슈, 시장 이석, 수만 개의 알트코인 날림, 이게 시장 희석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 등으로 인해서 보수적인 거대 자금 기관이 해킹이 불가능하고 대체 불가능한 2000년의 역사의 물리적 자산의 금으로 일시적인 판정석을 만들었다는 거죠. 위에 세 가지 달리 이 부분은 이 비트코인이 풀어야 할 숙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비트코인이 금과 완전히 결별하며 나아가고 있는 세 가지 새로운 방향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글로벌 유동성 콜 옵션의 성격을 지금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금과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같이 움직였지만 이 디커플링이 되면서 제가 앞에 어떤 얘기를 드렸습니까? 금이 위험자산의 달러 대용을 시작했지만 비트코인은 새로운 글로벌 유동성 콜옵션을 갖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생산성 자산 스테이킹 운영사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마지막 세 번째는 AI 기본 화폐 머신간의 경제 청산망을 알렸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미래의 초지능 AI 에이전트들은 서로 컴퓨터 파워나 데이터를 거래할 때 물리적 금이나 국가 장벽이 있는 법정 화폐는 사용할 수 없는데요. AI는 금이나 달러를 쓰지 않는다. 그럼 뭘 사용할까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금과 결별한 비트코인의 자금이 향하는 가장 거대한 목적지는 인간이 통제를 벗어난 AI 에이전트 간의 경제체제, 바로 자금 로테이션의 진정한 목적과 시차 해칭이라고 저는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비트코인의 강력한 한방으로 AI 중심적인 디지털 화폐가 될 확률이 높은데요. 여기서 이 미래 AI 인프라의 뼈대를 선점하기 위한 최상의 목적지, 이와 연결된 글로벌 유동성 콜옵션 같은 놈이 있습니다. 가장 폭발적인 랠리를 보여줄 이 유동성 스펀지의 핵심, 고정 댓글 아래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이 부분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